남편이 처가 도움받아 합격한 후 이제 너랑은 수준이 맞지 않아라며 배신했지만 결국 아내의 역습으로 완전히 몰락한 이야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숨겨진 실제 사연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33세 최민정이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몸이 시계가 된 지 벌써 3년째였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도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35세의 장도윤. 결혼한 지 5년 됐지만 여전히 잘생긴 남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꿈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남자였다. 회계사 시험. 벌써 3번째 도전이었다. 여보, 일어날 시간이야. 도윤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다. 남편은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해주고 싶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다. 도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볶음밥.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할 남편을 위한 정성이었다. 민정아, 벌써 일어났네? 도윤이 부엌으로 나왔다.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 어린애 같았다. 응, 도시락 싸고 있어. 얼른 씻고 와. 고마워. 정말.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도윤이 내 뺨에 가볍게 뽀뽀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모든 고생이 견딜만 했다. 오전 6시. 도윤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나는 음식점으로 향했다. 민정인의 김밥 천국. 5평 남짓한 작은 음식점이었다. 시장 한복판에 있어서 손님은 꽤 많이 왔다. 하지만 벌이는 넉넉하지 않았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다. 남편 학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다. 오전 7시부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밥 한 줄, 떡볶이 하나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계산하고. 쉴 틈이 없었다. 점심시간에는 더 바빴다. 직장인들, 학생들, 아주머니들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다. 사장님, 김밥 정말 맛있어요. 다른 데랑 달라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손님들의 칭찬이 유일한 위로였다. 오후 3시. 잠깐 한가해진 틈에 핸드폰을 확인했다. 오빠 강석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민정아, 괜찮지? 너무 무리하지 마.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오빠는 사업을 해서 형편이 괜찮았다. 하지만 나는 오빠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다. 도윤의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았고. 오빠 괜찮아. 걱정 마. 짧게 답장을 보냈다. 저녁 7시. 하루 매출을 정리했다. 35만 원.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 하지만 여기서 재료비, 임대료 각종 비용을 빼면 남는 건 얼마 안 됐다. 도윤을 데리러 학원에 갔다. 여보, 고생했어. 너도 고생했어. 오늘 공부는 어땠어? 괜찮았어. 이번엔 정말 합격할 것 같아. 도윤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말했다. 민정아, 내가 합격하면 정말 다 갚을게. 내가 흘린 땀, 내 가족이 도와준 것들. 모든 걸 다 갚을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인데 갚을 게 뭐가 있어? 아니야. 너무 많이 받았어. 특히 너네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주셨잖아. 그랬다. 3개월 전 도윤의 학원비가 부족해졌을 때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빌려주셨다. 아버지도 내가 합격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셨어. 걱정 마. 정말 고마워. 내 가족들한테도 너무 고마워.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런 남편이라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해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둘이 함께 먹으니 맛있었다. 여보, 내일은 모의고사가 있어. 그래? 잘 볼 거야. 걱정 마. 성적이 나오면 합격 가능성을 알 수 있을 거야. 도윤의 눈에서 간절함이 보였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밤 11시.
도윤은 다시 공부하러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하지만 견딜 수 있었다. 도윤이 합격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니까. 회계사 선생님. 도윤이 꿈꾸는 멋진 직업이었다. 연봉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는 직업이었다. 그때가 되면 나도 음식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일을 안 해도 될지도 모른다. 자녀 계획도 미뤄뒀지만 도윤이 합격하면 아이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새벽 1시. 서재에서 도윤이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다. 책장 넘기는 소리, 펜으로 쓰는 소리.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서 서재로 가져갔다. 여보, 차 마셔. 고마워. 너는 먼저 자. 응,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마사지해줬다.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아, 시원해. 매일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깨가 아프지. 내일 파스 사다 줄게. 민정아. 응? 정말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도윤이 내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내가 합격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응, 그럴 거야. 그때 나는 정말로 믿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거라고.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침실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해봤다. 이번 달 매출 1,2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임대료 15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도윤 학원비 180만 원. 대출 이자 80만 원. 남는 돈 190만 원. 겨우 190만 원. 여기서 다음 달 재료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다. 도윤이 합격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테니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다. 음식점에서 일하고 도윤을 뒷바라지하고 가족들 걱정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도윤의 합격이라는 꿈이 있었다. 아직은 몰랐다.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뀔 거라는 걸. 일주일 후 도윤의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다. 민정아, 민정아.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도윤이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모의고사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는데? 합격권이야. 상위 30% 안에 들었어.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정말이야. 선생님이 이 정도면 올해 시험에서 무조건 합격할 거라고 하셨어. 도윤이 나를 안았다. 나도 덩달아 눈물이 났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정말 축하해. 그런데 이상했다. 기쁜 순간이었는데 도윤의 표정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뭔가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여보, 그런데. 응?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내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응, 우리 인생이 달라지겠네. 내가 고쳐서 말했지만 도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친정에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 도윤이가 모의고사에서 합격권 나왔어요. 오, 그래? 잘 됐구나. 우리가 도와준 보람이 있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들렸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제 곧 진짜 시험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 그래. 도윤이한테 잘 전해라. 오빠 강석도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 민정아, 축하한다. 고생한 보람이 있겠네. 응, 오빠.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말이다. 왜? 도윤이 요즘 어때? 좀 달라지지 않았어? 오빠의 예리한 질문이었다. 사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무슨 뜻이야? 아니, 지난번에 봤을 때 좀 거만해진 것 같더라고. 그럴 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겠지. 글쎄. 혹시 뭔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응, 걱정 마. 하지만 오빠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며칠 후부터 도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정아, 나 이제 고급 문제집도 사야 해. 마지막 스퍼트니까. 얼마나 하는데? 50만 원 정도? 50만 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 내가 마련할게. 그리고 학원에서 특강도 추천해줬어. 10일 과외인데. 그것도 비싸겠네. 월 80만 원. 80만 원? 지금도 빠듯한데. 여보, 그건 좀. 민정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야. 여기서 아끼면 안 돼. 도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알겠어. 어떻게든 해볼게. 결국 오빠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 오빠,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100만 원만. 왜? 또 도윤이 때문에? 응. 마지막 스퍼트라고 해서.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민정아, 너 이러다가 몸 망가져.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로. 알겠어. 계좌로 보내줄게. 근데 도윤이한테는 내가 빌려준 거라고 말하지 마. 왜? 그냥. 그 사람 자존심 상할까 봐. 오빠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도윤에게 돈 이야기를 하니 반응이 이상했다. 어떻게 구했어? 음식점 매출에서 조금씩 모았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그냥 믿는 것 같았다. 그래, 고마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런데 도윤이 덧붙인 말이 이상했다. 민정아, 내가 합격하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거야. 응, 좋은 의미로 달라지겠지? 당연하지. 나도. 우리도. 왜 나도가 먼저 나올까? 순서가 이상했다. 시험일이 다가오면서 도윤의 태도는 더욱 이상해졌다. 민정아, 시험 끝나고 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 무슨 이야기? 그냥. 앞으로 우리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계획이라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나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시험 전날 밤 도윤이 말했다. 민정아, 나 내일 시험 보고 나면 며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무슨 생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 계획 같은 거. 그런 건 우리 함께 생각하면 되잖아. 아니야. 일단 나 혼자 정리하고 싶어. 이상했다. 예전에 도윤은 모든 걸 나와 함께 의논했는데 드디어 시험 당일이 왔다. 여보, 떨리지? 아니, 자신 있어. 꼭 합격할 거야. 시험장 앞에서 도윤을 배웅했다. 파이팅. 최선을 다해. 응, 고마워. 도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오늘이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기쁨보다 불안이 더 컸다. 혹시 오빠 말이 맞는 걸까? 도윤이 정말 달라진 걸까? 시험이 끝나고 도윤이 나왔다. 어떻게 본 것 같아? 잘 본 것 같아. 거의 다 맞춘 것 같아. 도윤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다. 정말? 그럼 합격이겠네. 그럴 거야.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말했다. 민정아, 나 며칠 친구랑 여행 좀 갔다 올게. 시험 끝났으니까 스트레스 풀라고. 좋아. 응. 그리고 여행 다녀와서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또 이야기라고 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인데? 일단 여행 다녀와서. 도윤이 말을 흐렸다. 그날 밤 도윤은 짐을 쌌다. 며칠간의 여행이라고 했는데 짐이 꽤 많았다. 이렇게 많이 가져가야 해? 응, 좀 오래 쉬고 싶어. 잠자리에서 도윤이 말했다. 민정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동안이라는 표현이 이상했다. 마치 끝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잖아. 응. 그렇지. 하지만 도윤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여행을 떠났다. 잘 다녀와. 연락해. 응, 그럴게. 도윤이 떠나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다. 이상하게 불안했다. 혹시 도윤이 나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 고생했는데 도윤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일주일 후 합격 발표가 났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정아. 응. 결과 어때? 합격했어. 정말 합격했어. 나는 음식점에서 소리를 질렀다. 정말? 정말 합격했어? 응. 드디어 해냈어. 눈물이 났다. 정말 기뻤다.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언제 들어와? 응.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왜? 빨리 와서 함께 축하해야지. 민정아, 나 할 말이 있어. 전화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무슨 말?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내일 집에 갈게. 응, 기다릴게.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합격했는데 왜 목소리가 이렇게 차가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다. 내일 도윤이 돌아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설마 나쁜 이야기는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윤이 변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나에게 좋지 않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오후 도윤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갔다. 여보, 축하해. 하지만 도윤의 표정이 이상했다. 합격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차갑고 무표정했다. 고마워.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소파에 앉았다. 평소처럼 안아주지도 않았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합격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민정아, 앉아.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앞에 앉았다. 뭔데? 무슨 이야기인데? 도윤이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낯설었다. 마치 남처럼. 민정아, 우리 이혼하자.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이제 너 필요 없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장난이지? 합격해서 기분이 좋아서 하는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진짜야. 도윤의 표정은 진지했다. 조금의 농담기도 없었다. 왜?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이유를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도윤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수준이 맞지 않아.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무슨 뜻이야? 나는 이제 회계사야.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이 벌 거야. 근데 너는? 도윤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마치 물건을 보는 것처럼. 너는 고작 5평짜리 음식점 사장이잖아. 가슴에 칼이 찔리는 것 같았다. 그 5평짜리 음식점으로 내 학원비를 댔잖아. 그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합격한 건 맞아. 도윤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근데 이제 난 너랑은 수준이 맞지 않아.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 회계사, 변호사, 의사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음식점 사장인 아내를 소개할 순 없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게 내가 5년간 사랑했던 남편인가? 도윤아,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린 건 나야. 지금까지 꿈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현실을 봐야지. 현실? 우리가 결혼한 게 현실이야. 5년간 함께 살아온 게 현실이라고. 그래, 5년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근데 이제 끝이야. 도윤이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뭐 하는 거야? 짐 싸는 거야. 오늘 나갈 거야. 잠깐만. 이게 뭐야? 이혼하자고 해놓고 바로 나간다고. 길게 끌 필요 없잖아. 이혼 서류는 내일 가져올게. 이혼 서류? 벌써 준비해놨다는 건가? 도윤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민정아, 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는 이제 다른 세계 사람이야. 다른 세계? 나는 이제 강남에서 일할 거야.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고급 차 타고. 너는 계속 5평짜리 음식점에서 김밥 말고 있을 거고.
모든 말이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말들은 뭐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도윤아. 소리를 질렀지만 도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 그리고 도윤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흘린 땀, 내 가족이 도와준 것들. 그거 다 투자였어. 그리고 그 투자는 성공했어. 내가 회계사가 됐으니까. 투자? 응. 나한테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거야. 이제 각자 길을 가는 거지. 투자라고? 사랑을 투자라고 표현한다고. 너 정말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라 깨어난 거야. 이제 내 능력에 맞는 여자를 만날 거야. 능력에 맞는 여자? 응. 대학 나오고 좋은 집안 출신이고 내 수준에 맞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가. 당장 나가. 알겠어. 어차피 나갈 생각이었어. 도윤이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현실인가?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가? 5년간 사랑했던 남편이, 3년간 뒷바라지했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고 떠났다고.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와 절망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한참을 울고 나서 핸드폰을 들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오빠. 민정아?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오빠. 도윤이가.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뭐? 도윤이가 뭐 어쨌어? 이혼하자고. 이혼하자고 해. 뭐라고? 그 새끼가 뭐라고? 오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합격하고 나서 이제 나랑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그 개자식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진정해.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 오빠가 집에 도착했다. 나는 오빠 품에서 또 울었다. 민정아, 괜찮아. 그딴 놈은 차버리는 게 낫다. 오빠. 나 뭘 잘못한 걸까?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놈이 인간이 아닌 거야. 오빠가 내 어깨를 토닥여줬다. 민정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예상했어. 예상했다고? 응. 그놈 눈빛이 변하는 걸 봤거든. 점점 너를 우습게 보는 것 같더라. 오빠의 관찰력이 맞았다. 그럼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말해도 넌 안 믿었을 거잖아. 사랑에 빠진 사람은 현실을 안 보거든. 맞는 말이었다. 오빠가 미리 말해줘도 나는 도윤을 믿었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마.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 변호사? 응. 위자료 받아야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쓴 돈들. 그것도 다 계산해야 해. 하지만은 없어. 민정아, 너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오빠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혼자 집에 있으니 더 처참했다. 도윤의 흔적들이 집 곳곳에 있었다. 책상 위에 공부 자료들, 옷장 속의 옷들. 모든 게 허무했다. 3년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음식점에서 일하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학원비를 내고. 그 모든 게 투자였다고. 아니다. 그건 사랑이었다. 순수한 사랑이었다. 그런데 도윤에게는 그냥 투자였다. 다음 날 오후 정말로 도윤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다. 서류 가져왔어. 사인하면 돼. 안 해. 뭐? 사인 안 해. 나는 이혼 안 해. 도윤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왜 어렵게 하려고 해? 어렵게 하는 게 아니야. 난 이해할 수 없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이야. 지금까지가 가짜였어. 가짜? 지금까지의 5년이 가짜였다고. 도윤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응. 끝이야. 빨리 사인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라고. 우리의 결혼이 시간 낭비였다고.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좋아. 나는 펜을 들었다. 정말 이혼할 거야. 후회하지 마. 후회할 일 없어. 빨리 사인해. 나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도윤아, 너는 큰 실수를 했어. 나를 함부로 대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혼 서류에 사인한 다음 날 나는 친정에 갔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뭐가 죄송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주셨다. 그런데 아버지, 집 담보대출 어떻게 해요? 2천만 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다. 도윤이 합격해서 갚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혼했으니. 그건 걱정 마라.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다. 오빠 강석이 말했다. 민정아, 일단 도윤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부터 파악해보자. 무슨 뜻이야?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오빠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혹시 그놈이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여자?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변할 리 없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오빠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 사립탐정 같은 그런 데까지 써야 해? 민정아, 이런 일은 확실하게 해야 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날 저녁 혼자 집에서 도윤의 흔적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도윤의 수첩이었다. 평소에 중요한 일정을 적어두는 수첩이었는데 2024년 8월 15일 마이너스 서연과 미팅. 서연? 누구지? 더 넘겨보니 서연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왔다. 9월 3일 마이너스 서연과 저녁. 9월 10일 마이너스 서연과 영화. 9월 20일 마이너스 서연 부모님께 인사. 부모님께 인사? 이게 뭐야? 가슴이 쿵했다. 혹시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가?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다. 10월 15일 마이너스 민정과 이혼 완료 후 서연과 약혼. 약혼? 벌써 약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고. 손이 떨렸다.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다. 즉시 오빠에게 전화했다. 오빠, 큰일이야. 정말 다른 여자가 있어. 뭐? 증거 있어? 응, 수첩에 다 적혀 있어. 지금 갈게. 절대 그 수첩 건드리지 마. 오빠가 달려와서 수첩을 확인했다. 이게 자식.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 오빠, 이게 증거가 될까? 당연하지. 이건 불륜의 명백한 증거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다. 민정아, 이것 봐. 오빠가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다. 2024년 7월 1일 마이너스 최씨 집 담보대출 2천만 원 승인.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다. 서연 아버지 회계법인의 취직 확정 후 대출금 용도 변경. 용도 변경? 무슨 뜻이지? 민정아, 이거 뭔가 이상해. 왜? 아버지가 빌려준 돈. 정말 도윤이 학원비로만 썼을까?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학원비는 월 18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다. 혹시 다른 용도로 썼을까?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 서연 아버지 회계법인이라는 표현도 수상해. 오빠가 더 자세히 수첩을 살펴봤다. 여기 봐. 서연 아버지 기획예사와 미팅 마이너스 신입사원 자리 확정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도윤이가 서연과 사귀면서 그 아버지 회계법인에 취직하기로 한 것 같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만 한 거였다. 내가 생활비를 벌고 친정에서 대출까지 받아주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다. 오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더 조사해보자. 이 서연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그리고 정말로 돈을 다른 용도로 썼는지. 다음 날 오빠의 지인인 사립탐정을 만났다. 장도윤 씨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하셨죠? 네, 특히 서연이라는 여자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에 결과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후 사립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카페에서 만난 탐정이 파일을 건네줬다. 장도윤 씨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서연의 신상 정보부터 시작해서 둘이 만나는 사진들까지. 이 서연 씨 아버지가 김앤파트너스라는 회계법인 대표예요. 큰 회계법인인가요? 꽤 큰 곳이죠. 그리고 서연 씨 본인도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내 가슴이 쓰렸다. 도윤이 말했던 내 수준에 맞는 여자가 바로 이런 여자였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탐정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장도윤 씨가 빌린 2천만 원. 일부는 서연 씨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썼어요. 뭐라고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선물. 영수증들을 확인했는데 거의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땀 흘려번 돈으로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했다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서류였다. 서연 씨 아버지 회계법인에 이미 입사 서류를 제출했어요. 연봉은 8천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8천만 원. 내가 음식점에서 1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을 언제부터 계획했던 건가요? 작년 말부터인 것 같아요. 서연 씨와 만난 게 작년 12월이거든요. 작년 12월. 그때는 도윤이 나한테 더 애정 표현을 많이 했던 시기였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나를 안심시키면서 뒤에서는 다른 여자와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미 서연 씨네 집에서 동거하고 있어요. 동거요? 네, 강남의 펜트하우스인데. 아마 서연 씨 아버지가 마련해 준 것 같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가 5평짜리 음식점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동안 도윤은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던 거다. 오빠가 내 어깨를 감쌌다. 민정아, 이제 확실해졌어. 이 모든 증거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오빠, 그게 끝이야? 위자료 받는 게 끝이라고. 뭔 뜻이야? 나는 이 분노를 위자료만으로는 풀 수 없어. 내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나는 도윤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그리고 서연이도.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만들고 싶어. 오빠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정아,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나는 파일을 꽉 쥐었다. 도윤이는 내가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했겠지. 5평짜리 음식점 사장이니까.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나를 함부로 대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챕터 5 역습의 시작.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음악. 한 달 후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도윤이 김앤파트너스 회계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중에 대한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우연히 음식점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그 회사 직원이었다. 사장님, 요즘 우리 회사 회계 때문에 난리예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새로 온 회계사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전 회계사가 장부를 조작했을 수도 있대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그 새로 온 회계사가 누구예요? 장도윤이라는 사람이에요. 젊은데 꽤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이었다. 그리고 그가 발견했다는 장부 조작.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손님이 계속 말했다. 그 장도윤 회계사가 이상하게 행동해요. 장부 조작을 발견했으면 바로 신고해야 하는데 계속 조사만 하고 있어요. 왜 신고하지 않을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오빠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오빠, 혹시 도윤이가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어떤 나쁜 일? 장부 조작을 발견했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는 건 혹시 그걸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오빠네 표정이 심각해졌다. 민정아, 그거 큰일 날 수도 있어. 왜? 만약에 도윤이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건 범죄야. 맞는 말이었다.
회계사가 클라이언트의 비리를 숨기고 이용한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였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경제 분야 전문 기자인데. 기자요? 응. 이런 분식회계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어. 한번 상담받아보자. 다음 날 오빠와 함께 기자를 만났다. 이름은 박수진. 30대 후반의 경제부 기자였다. 장도윤이라는 회계사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죠? 네, 혹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도윤과의 관계 그리고 대한건설에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가 관심 있게 들었다. 흥미롭네요. 사실 김앤파트너스는 이미 우리 관심 목록에 있었어요. 왜요? 몇 달 전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클라이언트 회사들의 분식회계를 도와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그럼 도윤이도 그런 일에 관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죠. 특히 신입사원이 갑자기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다는 건 보통 뒤가 있어요. 뒤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장인어른의 영향력으로 들어갔으니까 바로 핵심 업무에 투입된 거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박수진 기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보통 더러운 일을 맡기거든요. 신입이니까 거부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기도 쉽고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다. 기자님, 그럼 도윤이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박수진 기자가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만약에 장도윤 씨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리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는다면, 무언가요? 예를 들어 서연 씨와의 결혼 승낙이라든지, 아니면 회계법인에서의 확실한 지위라든지,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도윤이 서연과 결혼하려면 서연 아버지의 승낙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승낙을 얻기 위해서는 더러운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증거. 어떤 증거요? 장도윤 씨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재무제표, 내부 문서, 이메일.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때 오빠가 말했다. 민정아, 도윤이가 집에 서류나 USB 같은 거 남겨둔 건 없어? 글쎄. 한번 찾아볼게. 집에 돌아가서 도윤의 흔적들을 다시 뒤졌다. 옷장 깊숙이, 책상 서랍 구석구석. 그리고 드디어 찾았다. 침실 옷장 맨 위에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 USB가 하나 들어있었다. 컴퓨터에 연결해보니 잭팟이었다. 대한건설의 내부 문서들, 재무제표, 그리고 도윤이 서연 아버지와 주고받은 이메일들까지. 이메일을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도윤군, 대한건설 건은 우리 회계법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야. 절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돼. 네, 회장님.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좋아. 이 일만 잘 마무리하면 서연이와의 결혼도 적극 지지하겠어. 정말이었다. 도윤은 서연과의 결혼을 위해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고 있었던 거다. 더 읽어보니 구체적인 방법들도 나와 있었다. 매출 부풀리기, 비용 숨기기, 부채 누락. 전형적인 분식회계 수법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이메일이었다. 도윤군, 이번 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할 예정이야. 미리 준비해두게. 주식 매도? 이건 명백한 내부자 거래였다. 즉시 오빠와 박수진 기자에게 연락했다.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을 발견했어요. 카페에서 만나 USB의 내용을 보여줬다. 박수진 기자가 흥분했다. 이건 완전히 폭탄급 자료네요. 정말요? 분식회계도 문제지만 내부자 거래까지. 이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할 사안이에요. 오빠도 놀란 표정이었다. 민정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도윤이 완전히 끝장날 일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박수진 기자가 설명했다. 일단 이 자료들을 검증하고 추가 취재를 해야 해요. 그리고 기사로 보도하면. 그럼 도윤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사 자격 박탈은 기본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김앤파트너스도 영업정지 당할 거고요.
서연의 아버지 회계법인까지 무너진다는 뜻이었다. 기자님, 언제쯤 기사가 나갈 수 있어요? 2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박수진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정 씨, 이거 진짜 확실한 거죠? 도윤 씨에 대한 개인적 감정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기자님, 저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도윤이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법까지 어기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취재를 시작하겠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후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도윤이 나를 고작 5평짜리 음식점 사장이라고 무시했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고작인 사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걸. 2주 후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도윤과 서연 그리고 김앤 파트너스의 모든 비리가. 나는 마침내 웃을 수 있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챕터 6 완전한 몰락. 드라마틱하고 통쾌한 오케스트라 음악. 2주 후 운명의 날이 왔다. 아침 7시. 박수진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정 씨, 오늘 오전 9시에 기사가 보도됩니다. 정말요? 네, 일면 톱 기사로 나가요. 대형 회계법인 분식회계 은닉. 신입회계사의 충격적 내부자 거래라는 제목으로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다. 도윤이는 아직 모르고 있겠죠? 당연하죠. 아마 출근해서 기사를 보고 기절할걸요. 오전 9시 정각. 나는 온라인 뉴스를 새로 고침했다. 정말로 일면 톱 기사로 떴다. 사진까지 있었다. 도윤의 정면 사진과 김앤 파트너스 사무실 전경. 기사 내용은 상상보다 더 자세했다. 장도윤 35회계사는 김앤 파트너스 입사 첫 달부터 대한건설의 분식회계를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로 주식 거래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장 씨가 김앤 파트너스 김 회장의 사위가 되기 위해 이런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메일 내용, USB 파일, 심지어 도윤이 서연과 찍은 사진까지. 그리고 기사 마지막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본지 취재 결과 장 씨는 회계사 시험 공부 기간 중 아내와 처가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연인과의 데이트 비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 이야기까지 나온 거였다. 이름은 익명 처리되었지만 즉시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정아, 내가 한 짓이야?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가 뭘 했는데? 기사 봤어? 내가 기자한테 제보한 거지. 아니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도윤아, 그건 나도 궁금해. 근데 기사 내용이 사실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이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도윤의 목소리에서 절규가 들렸다. 왜 끝나? 사실이 아니면 정정보도 요구하면 되잖아. 민정아, 제발. 기자한테 말해줘. 기사 삭제하라고. 내가 왜? 나는 그 기자 모르는데. 제발. 도윤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35세 남자가 전화로 우는 소리였다. 도윤아,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이제 우리는 수준이 맞지 않아라고 했잖아. 민정아, 지금 보니까 정말 수준이 안 맞네. 나는 범죄자와는 수준이 안 맞아. 전화를 끊었다. 시원했다. 정말 시원했다. 오전 10시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정아, 뉴스 봤어? 대박이야. 응, 봤어.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 지금 김앤 파트너스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대. 정말? 응,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조사관들이 나왔다고 해.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오후 1시 박수진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정 씨, 추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김앤 파트너스가 오늘 오후로 영업정지 당했어요. 그리고 장도윤 씨는 검찰에 고발됐고요. 벌써요? 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박수진 기자가 재미있는 소식을 전했다. 서연 씨가 오늘 아침에 도윤 씨한테 이별 통보했대요. 정말요? 네, 주변 사람들 말로는 아버지가 반대한다면서 바로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역시 나였다. 도윤이 쓸모 없어지자마자 바로 버린 거였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서연 씨가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다른 남자요? 네, 대기업 후계자래요. 아마 도윤 씨는 서연 씨한테도 이용만 당한 것 같아요. 모든 게 완벽했다. 도윤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서연도 도윤을 배신한 거였다. 저녁에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TV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김앤파트너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금융계에 큰 충격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에 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남자가 손님 중 한 명이 말했다. 사장님, 저 사람 되게 못생겼네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회계사가 됐을까요? 글쎄요. 웃음이 나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못생긴 사람이 나를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무시했었는데 다음 날 도윤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민정아, 나 지금 큰일 났어. 알고 있어. 뉴스 봤어. 제발. 제발 도와줘. 어떻게? 변호사 비용만 좀 빌려줘. 변호사 비용을 나한테 빌리자고. 나를 버린 주제에? 도윤아, 나는 고작 5평짜리 음식점 사장이야. 변호사 비용 같은 큰 돈이 어디 있겠어? 민정아. 그리고 서연이한테 부탁해봐. 내 수준에 맞는 여자니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서연이는 연락을 안 받아. 아, 그래? 역시 수준이 안 맞나 보네. 도윤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정아. 나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도윤아, 나는 이미 용서했어. 정말? 응. 나를 배신한 걸 용서했어. 덕분에 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거든. 민정아. 그리고 고마워. 내 덕분에 나도 성장할 수 있었어.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오빠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정아, 기분이 어때? 시원해. 정말 시원해. 그런데 복수는 이제 끝난 거야?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정의는 이루어졌어.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좋은 질문이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음식점을 더 크게 키워볼까 생각 중이야.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누구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그래, 그게 맞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다. 도윤과 함께했던 지난 5년은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자유였다. 그리고 강해졌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다. 5평짜리 음식점 사장이라고. 그 5평짜리 음식점 사장이 회계법인을 무너뜨렸다.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이제 누가 누구와 수준이 맞지 않는지 알 것이다. 챕터 7 새로운 시작. 희망차고 따뜻한 멜로디. 6개월 후. 민정인의 김밥 천국은 더 이상 5평짜리 작은 음식점이 아니었다. 옆 가게까지 합쳐서 15평으로 확장했고 직원도 3명이나 늘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메뉴였다. 김밥과 떡볶이뿐만 아니라 정식까지 판매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도 대박이네요. 직원 은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요즘 손님이 정말 많아졌어. 사실 손님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도윤 사건이 알려지면서 5평짜리 음식점에서 대기업을 무너뜨린 여성이라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던 것이다. 하지만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던 손님들이 음식 맛 때문에 단골이 되고 있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일궈내시다니. 혼자가 아니야. 가족들이 도와줬거든. 오빠 강석은 음식점 확장 자금을 지원해줬고 부모님은 새 메뉴 개발에 도움을 주셨다.
무엇보다 친정집 담보대출 2천만 원은 도윤 사건 후 받은 위자료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장님 요즘 안 외로우세요? 은지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외로운가? 솔직히 말하면 전혀 외롭지 않았다. 매일 바쁘게 일하고 저녁에는 오빠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도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충실했다. 외롭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워. 자유로워요? 응.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거든. 그때 음식점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친근한 인상이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정식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손님을 힐끗 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 김치찌개 정식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성이 음식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사장님, 여기 정말 맛있네요. 소문 듣고 왔는데 기대 이상이에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꼭 그럴게요. 그런데 그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사장님이 그 유명한 분이세요? 뉴스에 나온. 아, 네. 그런가 보네요. 요즘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건 쉽지 않은데.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잠시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남성이 계산을 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남성이 나간 후 은지가 말했다. 사장님, 저분 자꾸 사장님 쳐다보던데요? 그래? 혹시 관심 있으신 거 아닐까요? 에이, 설마. 하지만 며칠 후 그 남성이 다시 왔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사장님, 저분 완전 단골이 되셨네요. 정말 그랬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다. 어느 날 그 남성이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말했다.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드디어 나왔다. 은지가 내 옆에서 팔꿈치로 쿡 찔렀다. 왜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사장님 같은 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친구라고 했다. 부담스럽지 않는 표현이었다. 저는 이정우라고 해요.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 그래서 정장을 입고 다녔구나.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후 음식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정우 씨는 어떤 변호사세요? 시민법률지원단체에서 일해요. 주로 약자들을 위한 변호를 하죠. 약자들을 위한 변호요? 네,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의 법적 문제를 도와드려요. 뭔가 마음에 들었다. 돈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였다. 그런 일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돈도 많이 못 벌고.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정호의 눈에서 진실함이 느껴졌다. 사장님도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의미가 있었어요. 분식회계를 고발한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정호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다. 무엇보다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줬다. 도윤은 나를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봤고 요즘 사람들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본다. 하지만 정호는 그냥 민정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것 같았다. 다음에 또 만날까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3개월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정호는 도윤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줬고 내 꿈을 응원해줬고 무엇보다 나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줬다. 민정아, 너 정말 대단해. 이 모든 걸 혼자 일궈냈다니. 혼자가 아니야. 가족들이 도와줬어. 그래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한 거잖아. 정호는 항상 나를 격려해줬다. 1년 후 정호가 프러포즈했다. 민정아, 나와 결혼해줄래? 이번에는 달았다. 두려움이 없었다. 정호는 나를 이용하려 하지도 않았고 나를 무시하지도 않았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줬다. 응, 좋아.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다. 도윤, 감옥에 있었다.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다. 서연, 어차피 관심 없었다. 나는 앞만 보며 살고 있었다. 결혼 후 정우와 함께 음식점을 더 크게 키웠다. 지금은 30평 규모의 제대로 된 식당이 되었다. 민정인의 정성밥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어느 날 저녁 정우와 함께 식당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민정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5년 전 도윤 때문에 절망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했다. 진정한 사랑, 성공한 사업, 든든한 가족.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누구든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여자라는 것을. 정호야, 고마워. 뭐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당연한 거잖아.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도윤을 떠올렸다.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다. 오히려 고마웠다. 도윤의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런 행복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을 테니까.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고통도 배신도 절망도. 모든 게 나를 더 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나는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여자였다. 민정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정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